철학자 니체가 얘기한 거래요. 가장 사소하고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라는 말을 했대요. 근데 이게 뭔가 되게 와닿았거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 삶의 시인이 되고 싶거든요. 뭔가 창작 행동을 하는 게 되게 기쁨을 되게 주는 것 같아. 약간 나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는 뭔가 그런 느낌.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좋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생각이 이쁘다는 뜻이니까. 저는 제 인생의 예술가입니다.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시인은커녕 단어 하나 끄적이기도 버겁긴 해요. 근데 즐거움. 그치. 근데 꼭 시인이라고 해서 꼭 글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요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노래를 부른다던가 만든다던가 악기를 배워본다던가 뭐 이런 게 가끔씩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말 이쁘게 할게요. 6969님 피노 싫어라고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쁘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다정한 사람들의 마음이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호의를 호의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에 다정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다정이, 생각들이 참 귀한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정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다정을 건네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 자신의 여린 마음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 다정은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기엔 너무 귀한 마음이다. 그러니 단단한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다정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건네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도 되게 좋았어. 저는 되게 제가 다정해지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런 때가 있잖아. 다정하려고 다가갔는데 모질게 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독한 마음을 품게 되잖아. 다정하던데? 다정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가서 준다? 그러고 상처 계속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검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었나? 흑화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검해져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글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다정하게 다가갔는데 그거를 해치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마음을 쓰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글인 것 같아서 되게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검해질 거야. 검해지지 말라고. 참. 그럼에도 그런 못난 이들에게도 다정하게 해서 그 못난 것을 둥글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다정한 인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본인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동그란 사람이 동그란 사람이랑 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 글도 되게 좋았다. 아가야, 작은 파도들 때문에 스스로가 바다임을 잊지 마라 라는 이 말도 너무 좋지 않아요? 되게 힘들 때 이 말을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아가야, 작은 파도들 때문에 스스로가 바다임을 잊지 마라. 나는 넓고 넓은 바다인데 작은 일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그런 날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에 이 글을 떠올리면 되게 위로가 되는 글인 것 같더라고요. 문어? 오, 그쵸? 되게 좋죠. 그리고 요즘은 이 글을 보고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글을, 그리고 향청비님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오늘 이별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불필요한 감정들은 걸러낼 줄도 알고 사랑받기 위해 욕심 부리지도 않으며 외롭다고 칭얼대지 않고 행복하다고 해서 나태해지지 않는 것. 괜한 다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감정이 요동칠 때는 잠시 마음을 비우고 눈길 둘 곳이 없을 때는 괜히 하늘도 쳐다보면서 약한 마음의 다짐을 채워 넣는 것. 이별을 겪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닌 흠뻑 젖을 정도로 아파하다가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긴 시간 자리 잡은 적 없던 마음속에 누군가가 자꾸 서성이는 것을 느끼며 웃어도 보는 것. 이 글이 내가 딱 살고 싶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야기했던 그런 것 같아. 우리 가끔씩 막 고민 상담하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면서 얘기했던 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 글이 되게 좋더라고. 나는 이게 되게 좋았어. 이 이별했을 때 이 글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별을 겪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흠뻑 젖을 정도로 아파하다가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이별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을 자꾸 꺼내보지 않으려고 그래. 그 곱씹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막 나가서 술 먹고 친구들 막 만나고 막 그러는 거지, 이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걸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헝한 거야. 근데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되게 이상하게 또 내가 불안해지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곱씹는 시간. 얘랑 이런 거 했었지, 저런 거 했었지. 근데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게 사진 폴더 정리라고 생각해요. 사진 폴더 보면서 이거 보면서 저거 보면서 이렇게 좋았구나, 우리 이랬구나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엉엉 울고 편지도 한번 써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시간 지나고 나한테 집중하다 보면은 이런, 네, 청승 떨면서 마음 정리 좀 하세요. 그 온전한 시간들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았어. 아무튼 그냥 지나가면서 이런 사람이랑 만나기도 했지. 그때 좋았지. 크크크 웃겼다. 이러면서 밀어놓긴 했는데 해야겠죠. 하셔야죠. 꼭 연인이 아니어도 소중한 이들은 어느새 하나둘씩 떠나는 때에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3년이라 오래 걸릴 듯. 3년, 어떡해. 이렇게 말버릇을 바꾸면 좋은 운신이 따라온다라는 글도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좋았어. 한번 읽어줄게요. 잘 되면 축하할 일이고 실패했으면 경험이지. 이런 말버릇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되면 축하해. 실패했으면 다 경험이지. 괜찮아.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시도하면 실수로라도 성공한다고 생각해.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지 않아요? 계속 시도를 하는 거지. 근데 실수로 성공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카드 뭐 거기 뭐 볼펜에 꽂히기 막 이런 거 계속 도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계속 실패했는데 꽂혔을 때 그 짜릿함, 희열감. 그런 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하죠. 갑자기 탁 됐을 때 와! 짜릿함. 너무 좋아. 그리고 이 골목만 돌면 행운이 기다리고 있어. 전 꿈을 쫓으면 그 꿈을 닮게 된다는 말도 좋아해요. 오, 맞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 위치에 가고 싶으면 뭔가 그 꿈이나 위치에 가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 사람들을 옆에 쫓아가라. 옆에 두고 쫓아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은 나도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난 운이 좋은 사람이라서 다 잘 풀릴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되게 힘들다. 난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다 잘 풀릴 거야. 왜냐면 잘 될까? 불안한 생각이 더 많이 들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이런 말들을 사실 많이 하잖아. 근데 운이 좋은 사람이라서 다 잘 풀릴 거야 라는 말을 그런 썰 있잖아요. 우주에게 닿는다? 나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우주가 나의 그 이야기를 이뤄준다? 뭐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말을 항상 긍정적이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운이 안 좋았구나. 그래도 난 운이 좋으니까 더 잘 될 거야. 간절히 기도하면 우주가 힘을 줄 것이다. 맞아. 계속 얘기하고 난 그렇게 그리고 계속 상상하는 거야. 나 이렇게 해서 잘 될 거야.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젠가 상을 받을 거야. 뭐 이런 언제나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살만해요. 로또가 되거나 안 되거나. 맞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잘 되고 있어. 현실은 해석하는 자의 몫이니까. 라는 말과 모든 내가 바라는 건 결국 이루어져. 나를 아는 모두가 나를 응원하고 있어. 이것들의 총 합이 그건 것 같아요. 긍정적이게 항상 이야기하자.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저게 참 힘듦. 특히 요즘같이 SNS가 활발하고 한국같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면 마이웨이를 추구하기가 진짜 지옥 난이도. 근데 그치. 근데 마이웨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진짜 내가 마음속에서 한 3번 기회를 주거든요. 이게 너무 자만스럽고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만의 그 선을 3번 넘으면 바로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그래서 약간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냥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진짜 내 이치랑 안 맞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그거를 되게 싫어해요. 약간 제외하고 놀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그거를 근데 집단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는 모두가 다 같이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그냥 내가 그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무리에 있고 싶어서 이제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다 같이 좋게 좋게가 정말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저게 진짜 힘듦. 맞아. 무리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을 얻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같이 게임하더라도 누군가는 잘 굴리고 누군가는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혼자 있는 연습, 혼자 노는 방법.
혼자 있는 법을 아는 게 정신 건강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저렇게 무리에 속해 있는 게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혼자 있는 걸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혼자 오래되면 안 좋긴 함. 근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계속 혼자 살 수는 없고, 교류는 하되, 내가, 사람들이 없어도 혼자서 즐길 수 있고, 나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일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처받고 힘들어도 무리에 속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결국은 자신과 같거나 비슷한 새로운 무리를 만들고 찾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치, 그치. 한국이 돈만 있으면 혼자 놀기 최고의 나라지. 혼자 사는 게 좋은데 외로움을 쉽게 타서 힘들어요. 근데 동물학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혼자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 좀 그렇게 생각하는 스타일. 저도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혼자만의 시간 갖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만 채울 수 있는 무언가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인싸피노, 인싸의 피가 넘쳐. 아니, 지금 혼자 있는 거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인싸 얘기가 나와요? 예? 최소한의 엮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배려? 그냥 지나가면서 고개 인사 정도 하고, 눈 인사하고. 근데 저는 그걸 좀 하려는 편이에요. 그냥 좀 동갑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안 하는데 어른들한테 좀 해요. 어디 이제 뭐 촬영 가거나 이제 제 일이 촬영하는 일이니까 촬영 가거나 뭐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뭐 촬영하고 그러면 이제 약간 뭐 하는 사람들이지 하고선 이렇게 쳐다보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말 걸어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러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거나 이러면은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뭐 날씨 얘기하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꼭 무리에 들어가진 않아도 그냥 인류애를 느낄 수 있을 정도? 동호회 활동, 소모임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는 피노. 사회적 관계없이 살아남으려면 본인이 진짜 천재적이거나 아니면 1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인재여야 함. 흑흑. 그치. 근데 그런 천재적인 사람도 외롭고 힘들어하거든. 가족에게 되게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천재적인 뭐 화가들이나 뭐 과학자, 뭐 철학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천재는 고독하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은 있잖아. 나를 이해해주는 예를 들면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니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돈 잘 벌고 머리 좋았지만 고독에 매번 슬퍼하고 우정을 갈망했으나 못 찾았죠. 그러니까 뭔가의 갈망이죠. 그 이옥섭 감독이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서 그 말이 되게 좋았거든요. 결핍과 결핍이 만나면 절대 떨어질 수 없다. 그걸로 너무 충족되기 때문에 더럽고 징그럽다. 근데 그게 사랑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니체도 갈망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결핍이잖아. 지옥이긴 하지.
모든 관계는 갈망이랑 충족으로. 아, 그치. 결핍과 결핍이 만나면 떨어질 일이 없는 거.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아. 저게 더럽고 징그럽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그 징글징글하잖아요. 결핍과 결핍으로 만난 그 관계. 너무 머리 아프고 다시 보고 싶고 짜증나는데 막 슬프고 근데 또 보고 싶고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가면은 맨날 때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는 사람도 뭔가 둘의 결핍 때문에 만나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도망가고 다시 들어오고 도망가고 다시 돌아오고 약간 이런 것도 이런 부분이 약간 더럽고 징그럽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한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게 사랑일까? 라는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아닌 걸 아는데 관성처럼 다시 가게 되는 맞아요. 약간 그런 말. 그래서 정신 건강을 맞아. 약간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이랑 아니면 20대에 느낄 수 있는 사랑? 결핍과 결핍이 만난 사랑? 근데 이게 좀 점점 완성이 되어가면서 근데 그것도 모르겠다. 사실 완벽한 사랑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 아직 20대가 안 돼봐서 어렵네요. 에? 왜 앉아? 11시인데 왜 앉아? 그 20대가 고통스럽습니다. 공부 안 해서 괜찮습니다. 니마, 저도 그 예체능임. 그리고 이육섭 작가 감독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그것도 되게 좋았어. 약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하면 진짜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진짜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그거지. 이육섭 감독님은 뭔가 그 어디 여행을 갔었는데 뚜껑 열린 그런 버스 있잖아요. 관광버스 같은 거? 그런 걸 탔는데 뭐 매니큐어를 칠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냄새가 너무 역하고 너무 싫었는데 이옥섭 감독님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저 사람이 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라고 하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저 사람이 다 그냥 좋고 이해가 가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저도 뭔가 사진을 옛날에 찍었으니까 사진의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영상에 나오는 무언가의 캐릭터거나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어쨌든 조연이든 주연이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자리가 있고 내가 꼭 만들어야 되는 캐릭터가 있으니까 뭔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만든 캐릭터라고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귀여워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을 그냥 귀여워해보라는 거지.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적당한 시련이 없이는 자신의 캐릭터라면 뭔가 부정적인 걸 때려박아도 애정이 가니까요. 맞아. 악역도 필요해. 맞아. 하지만 주인공이 나인 이 연극의 악역은 슬프긴 하지만 근데 또 봐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악역은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참 이 생각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이 연극의 주인공이 나라면 실패작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실패작은 없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생각 가지기가 진짜 힘듦. 맞아. 진짜 힘들어. 근데 다시 또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하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진짜 마음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 당연히 싫어하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해볼까? 시도라도 해보는 거지. 그냥 집에 돌아왔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도 막 그 사람이 밉다면 내 캐릭터라고 생각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취업 사기 당했을 때 조서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당신도 샤브샤브 했죠? 라고 말 들을 때마다 온갖 개 같은 생각이 막 다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었겠다. 잦은 파도들 때문에 바다임을 잊지 말라고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죠? 포도님? 아직 인생이란 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실패라고 생각하셔도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 희망이라는 게 진짜 아이러니함. 희망이라는 게 그쵸? 슬프기도 하고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생각하면 슬퍼. 그렇게 안 될까 봐. 근데 그 희망이 없으면 사실 죽음이랑 너무 가까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니까. 인간은 동물이랑은 다르게 그래도 생각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이번에 바닥을 찍었으니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식에 투자했던 아는 형. 바닥에는 더 바닥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일 겪는 거 보고 시겁함. 그게 되게 웃겼는데 사기 당하지 않는 법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번 이 기회는 다신 없어. 이런 말을 절대 믿지 말래요. 기회를 결정하는 거는 그렇게 짧게 단시간에 결정되는 그 기회는 없대. 맞아. 세상에 믿을 건 나뿐이야. 갑작스럽게 큰 돈은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러기엔 세상이 너무 빠르게 굴러가니 속생할 따름입니다. 맞아. 이 글도 되게 좋다. 이 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들 지지 마시길. 비에도 지지 말고 바람에도 지지 말고 눈에도 여름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으로 사시길. 다른 모든 일에는 영악해지더라도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 앞에서는 한없이 순진해지시길.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우리는 여전히 우리라는 것. 나는 변해서 다시 내가 된다는 것. 비에도 지지 말고 바람에도 지지 말자는 말은 결국 그런 뜻이라는 것. 우리는 변하고 변해서 끝내 다시 우리가 되리라는 것. 12월 31일 밤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선 겨울나무가 새해 아침 온전한 겨울나무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다들 힘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다정한 사람. 누군가에게는 따스한 온기 같은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따스한 온기 같은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피노 밥 차려주는 유피가 되고 싶어요. 나 완전 필요해. 다정하면서도 약간 고양이 같은 사람이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구나. 힘들더라도 낭만을 쫓을 수 있는 사람? 멋진 것 같아. 역시 연극하시는 분이라서 그런가? 돈 많아서 주변인들 다 챙겨주는 사람. 그것도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고양이인데 약간 적한테 냥냥 거리면서 툭툭 꺼지라 냥 이러고 싶네요. 그러게 오늘 진짜 좋은 말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다들 어느 구석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은 따뜻한 착한 사람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착한 변태들이지만 마음은 세상 따뜻한. 그리고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잖아. 우리는 피해를 주지 않잖아.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제가 쫓아냈을 거예요. 절대 지켜. 마지막은 그래도 힐링이에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시간 중에 그래도 저 때문에 힐링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거만큼 나는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좋아요. 마지막 글 하나 읽고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또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을 몰라서 갑작스럽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곧 피노는 떠나는데 마음이 슬픈 분들도 너무 미안해요. 재밌는 얘기하고 마음 따뜻한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이런 날도 오랜만이라 행복하네요. 좋아요. 가지마. 가야 됩니다. 마지막 글 하나 읽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이라는 책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다시 읽어보려고 접어놓은 책 모서리에 내 이름이 있었으면 가장 기억에 남는 페이지에 모서리를 접어놓듯 없어서는 안 될 어느 한 구절에 내 이름이 함께 적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한테 저도 저런 접어놓은 책 모서리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주무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우리 유피들. 안녕.